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민간경비론, 전 시간에는 거대 상업 주거시설의 등장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민간경비 성장에 관한 내용들이 맨 마지막에 들어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험 문제가 무조건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 부분이죠. 민간경비 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가 사지선다로 출제가 되어지는 경우들 중에 예전에는 단답형 문제가 주를 이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단답형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데 설명형 문제들을 요즘에 자주 출제를 하고 있고, 문제가 간단히 출제되지 않는 경우들이 요즘에 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론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최근에 민간경비론에 대한 깊이 있는 교재들이 출간이 되면서 이런 교재들에서 출제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민간경비론이라는 이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비지도사에서는 1차 과목입니다. 물론 이 과목이 경우에 따라서 지방의 청원경찰 시험에도 출제가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로 이 강의가 경비지도사를 중심으로 하는 강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차 시험에는 절대평가이죠. 물론 청원경찰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상당히 깊이 있는 부분이 요즘에는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그냥 이거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론들이 이런 흐름을 타고 진행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아마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화면을 보죠. 민간경비 산업 성장의 이론적인 배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비와 관련된 이론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이론을 제가 벽으로 걸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민간경비의 4대 이론은 무엇입니까? 혹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경제환원 이론입니다. 그리고 공동화 이론, 그 다음 이익집단 이론, 수익자 부담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민간경비의 대표적인 4대 이론이구나. 이건 일단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 최근에 시험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들은 주로 수익자 부담 이론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환원 이론 같은 부분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4대 이론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공동생산 이론과 같은 이론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론들 자체에 대한 연구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네 가지 이론, 대표적인 이론은 이런 것이다. 물론 이걸 두 문자로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번째 화면인데요. 두 번째 화면은 여러분들 교재의 5번 챕터죠.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 이론적 배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상당히 길게 소개가 됩니다. 약 한 6페이지 정도가 이론적인 부분들을 주로 다루는데 그 6페이지 이론의 각각의 관점에 따른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요약본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 이론은 경제적 관점에 관한 이론이냐, 사회적 관점에 관한 이론이냐, 행정적 관점에 관한 이론이냐, 이런 부분들을 묻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경제적 관점에 관한 이론입니다. 이게 돈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환원 이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론 조금 이따 보시면 이제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이 경제적인 요소에 따라서 민간경비가 이렇게 하면 성장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죠. 즉 경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 그 다음 수익자 부담 이론입니다. 누가 돈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까? 수익자가 돈을 내고 민간경비 업체에 경비를 추가적으로 맡깁니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맡기시는 분이 돈을 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안 내시는 분은 물론 민간경비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수익자 부담 이론, 여기서 돈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점에 관한 이론입니다. 이 사회적 관점 이론이 뭐 돈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경비라고 하는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현상을 가지고 제공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 경비와 관련된 이런 산업이 혹은 서비스업이 등장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화되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이 공동화라는 말은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니죠. 펑크가 났다는 뜻입니다. 어떤 공간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펑크가 생겼어요. 그거를 누가 메꿔야 됩니까? 민간 경비 업체가 이 공동화된 부분, 펑크난 부분을 메꾸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펑크를 냈다는 뜻일까요? 경찰, 즉 공경비를 제공하는 이 경찰이, 즉 국가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가 펑크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 공간을 누가 메꿔야 된다? 민간 경비 산업 업체가 메꾸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화 이론이죠. 그 다음 이익 집단 이론입니다. 결과적으로 민간 경비 산업도 이윤을 창출하고 그들 자체 내에 성장을 하려고 하는 자체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무엇을 추구합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하나의 현상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돈하고 관련이 없지는 않죠. 그러나 오히려 사회적인 접근이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행정적 관점에 관한 이론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민자가 무엇을 의미하죠? 반대말은 공자입니다. 공영화 혹은 국가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중에 일부가 누구에게 일부 맡겨진다? 민간 기업체에 맡겨지는 것을 우리는 민영화라고 합니다. 물론 이 민영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도권은 아직 누가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까? 국가가 아직 장악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즉 경비라고 하는 이 서비스, 즉 치안 서비스의 일부 영역이 결과적으로 일반 기업체에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보다도 더 민영화의 폭이 크고, 쉽게 말하면 민간 기업체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행정적 영역에 더 개입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공동생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생산은 이 치안 혹은 경비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를 국가와 함께 누가 손을 맞잡고 민간 경비 산업 업체가 손을 맞잡고 같이 생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부를 민영화해가지고 맡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애초에부터 둘이가 같이 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태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고 하는 이 이론은 실제로는 경찰학 쪽에도 적용이 되는, 정찰학 쪽 오히려 용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에 누가 거기에 참여하게끔 한다? 민간경비업체와 같은 이런 민간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일단 보게 되면 경제적인 관점에 있어서 두 개의 이론, 사회적인 관점에 있어서 두 개의 이론, 그리고 행정적 관점이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민영기업체에게 보다 더 의존도가 강할까? 공동생산에 훨씬 더 의존도가 강한 말입니다. 민영화보다는. 그렇죠? 조금 이따 이제 깊이 있는 설명이 또 한번 들어가리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경찰학적인 접근과 관련된 이론으로서 지역사회 경찰활동도 덤으로 같이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소개가 되는 것들은 경제환원 이론부터 공동생산 이론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들을 이제부터 보기 시작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교재의 목차도 지금 이런 순서로 교재의 목차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경제환원 이론부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 경제환원이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은 어떤 관점에서 본 이론이었죠? 경제적 관점에서 본 이론입니다. 이게 물론 이 민간 경비산업 발전과 관련된 이론들이 금전의 문제와 혹은 물질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경제적인 요소들을 주로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해보는 것이죠. 이 경제환원 이론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자 하는 것이죠. 특히 이 부분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언제든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경제한원 이론 뭡니까? 특정한 현상입니다. 그죠? 일정한 경비를 필요로 하는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어때요?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 현상이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원래는 이 특정 현상이 경제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정 현상의 원인을 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한원 이론은 이게 비판점이기도 해요. 이론적인 취약점이 조금 있다,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론의 전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전제를 보시면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을 범죄가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경비가 성장한다. 이렇게 직접적인 원인을 여기서 이끌어내는 형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의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하고 범죄의 증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문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론에 따라서 좀 넓게, 좀 더 크게 한번 봐보죠. 것입니까? 미십니까? 것이입니다. 이 미시라는 말은 좁게 본다는 뜻이죠. 것이는 넓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봅니까? 경제가 침체되었기 때문이다. 경제가 침체가 되면 실업률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경제가 침체가 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 범죄도 그 실업자들 때문에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경비가 성장을 하면 실업률도 감소가 되고 범죄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경제에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측면을 여기다 투영을 해가지고 그 실업 문제나 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을 당연히 해소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경제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범죄 문제나 실업 문제가 꼭 비단 이런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이 이론이 이렇게 경제한원 이론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사실은 거기 기초가 있습니다. 미국 걸 보죠. 1965년부터 1972년 사이에 민간 경비 시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경험적으로 이런 이론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이 이제 다 맞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미 잠깐 지적을 했다시피 비판점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약간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 민간경비 시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서비스 형태가 증가가 되면 당연히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제 결정론적 단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쌍가루 5번 미국의 이 어떤 특정한 시점에 나타난 사례를 기준으로 이 이론을 소개를 했는데 이거는 경험칙적 어떤 이 시점에 맞을 수 있는 경험칙적인 어떤 관찰에 근거한 것일 뿐 이게 모든 나라의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가 침체가 되는 것과 그죠? 경제 침체와 민간 경비 부분의 증가 간의 관계마저도 인과관계의 성격의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상관성 정도, 그죠? 인과관계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경제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어떤 특정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소개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특정한 시점, 그죠? 이 시점에 나타나는 어떤 그 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경험을 이론으로 말함으로써 다른 나라나 어떤 일반 보편화된 어떤 이론인 것처럼 소개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과적인 어떤 성격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반론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 이제 경제한원 이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나타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임시적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면 저런 말들을 살짝 바꿔버려 가지고 답으로 유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때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수익자 부담 이론입니다. 이 수익자 부담 이론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많이 나오고 또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일부는 지금 대학 교수님이신 이 최선우 교수님 내용 일부가 미리 이 안에 소개가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를 밝혀드리고 교재에도 이미 출처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수익자 부담 이론인데요. 이론적으로는 어떤 출발점에 놓여 있을까? 수익자 부담 이론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특히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일까요? 앞에서 이미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수익자가 돈을 내고 경비 서비스를 부담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익자가 바로 모든 국민이 아니고요. 돈을 내신 그 고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죠? 그 돈을 내신 분에게만 그 돈을 내신 분의 알맞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수익자 부담 이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있습니다. 이론적 출발점인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국가기구의 일부로서 이 경찰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죠? 공경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경찰이 있는데 그 경찰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이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통념적인 인식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과연 경찰이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생명안전 보호, 사유재산 보호 같은 것들을 해놓은 게 본분일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찰의 이런 역할, 즉 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권 보호와 같은 이런 부분들의 관념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이 경찰은 국가기구의 일부로서의 이 경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개인을 보호해주고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맡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한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론이 그럼 도대체 어디서 사실은 같이 논점이 진행될 수 있을까? 최선우 교수님이 이렇게 소개하죠. 두 번째, 이른바 행정수비범위론과 수익자 부담 이론과의 관계입니다. 행정수비범위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맡을 수 있는, 수비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어디까지는 행정이 맡고 어디까지는 민간인이 돈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받아라.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죠. 이 이론하고 결과적으로 수익자 부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있는 이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안 활동에 대한 공경비, 즉 경찰이죠. 경찰에 대한 한계를 인식합니다. 즉 이 경찰이 모든 국민들에게 개개인에게 안전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다 해줄 수 있을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거죠. 한계를 느끼고 이에 따라 민경경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국가 공권력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렇죠.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경찰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그 범위에 관한 논의예요. 경찰이 책임을 지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민간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그런 부분들을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전에 이렇게 경찰이 원래는 맡아줬으면 했는데 출발점에서 봤더니 그걸 거부하고 경찰이 그러면 도대체 이 공경비인 경찰이 어디까지 공권력의 책임을 져야 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부가 치안 서비스의 한계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수비범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행정이 혹은 경찰이 어디까지 맡고 어디까지는 민간에 떠넘겨야 되는데 민간에 떠넘기게 되면 그 부분은 돈을 내시고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국가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확실히 하고자 지금 보시다시피 행정수비범위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이론을 해석하면 어떻게 됐어요? 행정에 알맞는 책임 범위. 행정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질까라고 하는 것이 제기가 되었고 이때 민간 경비 차원에서 수익자 부담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행정이 다 책임을 져버린다면 수익자 부담 이론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다 책임지지 못하고 일정 부분까지만 책임을 지고 그 나머지는 어차피 돈을 국민들 스스로가 사비를 털어서 돈을 내고 알맞은 업체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이론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결과적으로 원래 이건 행정학 이론이지만 결과적으로 민간 경비 차원의 수익자 부담 이론도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바로 그게 여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아마 행정 수비 범위론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로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상으로는 행정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도 보호하고 범죄에 대해서 신체적인 피해로부터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국가가 다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비용이에요. 국민 개개인의 돈을 들여서 결과적으로 부담을 일단 떠안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 개개인이 떠안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수익자 부담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일단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가장 심적인 출발점이 뭐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경찰이 혹은 국가 공권력이 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리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그걸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데에 출발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걸 여러분들 아시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수익자 부담 이론 계속 소개가 되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경찰을 보는 시각이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각과 다르겠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보는 시각은 어떤 것이냐? 제일 첫 번째, 국가의 법집행기관의 일부이다. 이때 법집행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관한 수사 업무, 그죠? 그죠? 범죄자에 대한 체포 업무,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들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국가가 자본주의적인 어떤 전반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분을 담당하는 공조직으로 파악한다. 이 결과적으로 무엇의 일부분이다? 권력 유지기구이다.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여기 소개를 했지만 밑에 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권력 유지기관인 것이지 국민들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과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 유지입니다.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정치적인 기구의 일부인 것이다. 그 다음,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경찰의 공권력의 작용은 원칙적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봤을 때, 넓게 봤을 때 질서 유지와 체제 수호 등에 관련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경찰이 무엇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개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조직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이어서 나온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질서 유지와 체제 수호와 같은 이런 거시적인 일을 하는 데에 한정된다. 한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경찰의 보호활동 영역은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지지만 그건 임의적인 것이고, 임의적이다라는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범죄 수사와 같은 사후 대응적인 면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범죄 수사와 같은 사후 대응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법 집행을 하는 이런 일들에 국한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거시적인 활동들을 주로 하면서 사후적인 활동들을 주로 하는 이런 기구인 것이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보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차원이나 여타 집단과 조직 등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누구에게 맡겨진 것이다? 국민 개개인 조직에 맡겨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안전이나 보호 같은 것들은 국가가 더 이상 이제 계속 다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개개인이나 어떤 조직이 그것을 돈을 주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영리 기업 등에 대해서 경찰의 예방적 활동은 경찰의 인적 물적 자원의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 영리 기업 등의 자체적인 해결 노력이 요구되고 결과적으로는 민간 경비의 수요가 증대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될 거, 그게 바로 4번입니다.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은 3번입니다. 그 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뭐예요? 질서 유지와 체제 수호와 같은 이런 기능에 한정되어진다라고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개인적인 안전이나 혹은 보호 같은 것들은 누가 맡아서 하십시오?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맡아서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돈 내고 알아서 하십시오.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뜻인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6번째. 국가의 어떤 재정적인 위기가 사회의 안전 보호 그리고 어떤 범죄 예방 등의 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국가가 돈이 없다는 거죠. 국가가 이 돈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안전의 욕구나 혹은 범죄 예방을 위한 어떤 능력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가 국민 각자가 이 말이죠. 돈을 내시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민간 경비업체에 그 안전을 맡기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민간 경비 산업이 성장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가 재정적인 문제로도 그걸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죠? 재정적인 문제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수익자 부담 이론을 일단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조건이 사실은 있어요. 이것도 이미 기출문제가 이미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수익자 부담의 이론으로서의 성립 조건입니다. 민간경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고요.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특히 특정 시기에 급증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전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나, 그 다음 실제로 두 번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연령화될 뿐만 아니라 혈육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묻지마 범죄 같은 이런 범죄들 또한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된다. 세 번째, 민간경비 제도나 혹은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래, 국민들도 예전에는 돈을 주고 치안 서비스를 누구한테 추가적으로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요즘에 보면 편의점이나 구멍가게에도 일단 보안 업체가 일단 보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조건들이 다 따르면 결과적으로 수익자 부담 이론에 따라서 성립 조건이 갖추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자 부담 이론이 너무 확대가 되면 쉽게 말하면 모든 국민들이 다 이것 때문에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커질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비판이 되어버립니다.